반갑습니다. 1월 30일 지코노미 타임즈입니다. 벌써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코노미는 쉬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실 구룡마을 소식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보시죠. 구룡마을이 어딘지는 아시죠? 개포동 바로 뒤에 대모산에 걸쳐있는 동네고 이 크기가 한 26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강남의 판자촌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 앞에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랑 구룡마을이 한꺼번에 나오는 구도로 사진 찍어서 좀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사진들도 좀 유명하고 그랬는데 예전부터 이것을 개발하기 위한 행정적 준비들이 굉장히 많긴 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가 설계 공모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보고 대충 구룡마을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늘 시간 준비했습니다. 3월 31일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 용역이 24개월짜리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3월로부터 24개월이면 27년 3월쯤에 설계안이 좀 확정이 되고 이후부터 뭐 분양이나 이런 것들 준비하겠죠. 빨라도 27년 뭐 말이나 분양을 할 수 있겠죠. 구룡마을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은 그동안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맨 오른쪽에 크게 제가 그림으로 캡처해 놓은 이런 형태로 지구가 조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이제 양재대로가 있잖아요. 이쪽은 이제 개포주공 단지들 재건축한 곳이고 양재대로 쪽은 주상복합단지들이 들어오고 뒤로 이쪽으로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옵니다. 여기는 다 이제 대모산이죠. 사실 이제 블록별로 세부적인 면적이나 비율을 보면은 지구 전체에 상가가 좀 부족해요. 편의시설들이 많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은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만한 건 집이 어떤 크기로 얼마나 지어지냐 이거죠. 전체가 한 4,000가구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3,000가구 정도는 공공주택. 그러니까 이게 뭐 공공 분양인지 공공 임대인지 정확하게 아직 딱 나눠지진 않았어요. 어쨌든 공공에서 사업 주체로 나서는 게 3,000가구 정도고 민간이 하는 게 1,000가구 살짝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면적대가 이미 딱 나눠져 있죠. 공공은 전부 60 언더로 갑니다. 소형이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초소형 주택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간에서 소형이라고 말하는 5구 정도 되는 집이 1,000가구입니다. 전체 4,000 중에서 1,000가구 정도가 5구로 나오고 이 지구 전체에서 8사는 민간에서 나오는 440가구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구룡마을의 전체적인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될지도 약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노란색 음영이 민간 블럭이고 나머지가 공공에서 시행하는 블럭들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면적대가 딱 나눠져 있죠. 민간은 F2랑 B1인데 F는 주상복합이에요. 앞에서 봤던 이 양재대로 쪽 여기 들어오는 게 이제 민간 주상복합이고 여기는 공공의 주상복합입니다. 그리고 민간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은 구룡마을에서 이 구석에 있는 요 동네 동쪽 구석에 있는 이 동네가 민간 아파트가 들어오는 B1 블럭입니다. 여기에 8사가 400가구 들어와요. 민간 8사를 내가 찾는다. 구룡마을에서 강남의 새로운 택지에서 8사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B1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F2도 있는데 물량이 워낙 적고 여기는 주상복합이라서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반대로 좀 생각해보면은 내가 그동안 청약통장에 과거엔 10만원씩 작년 11월부터는 25만원씩 꾸준히 돈을 많이 넣었다면은 앞으로 구룡마을에서 나올 공공분양도 노릴 수 있겠죠. 강남에서 사실 공공분양이 나오는 게 흔치는 않은 일인데 구룡마을에서 나오는 공공분양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M, B2, B3에서 나오는 5구 같은 경우에는 한 900가구 정도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도 한 4인 가구 살 수 있잖아요. 위치도 민간 분양보다 좋습니다. M블록이 딱 정가운데 있어요. 구룡마을의 정가운데. 민간에서 하는 B1은 다른 시설들이랑의 거리가 조금 멀 수 있고요. 어쨌든 구룡마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구릉지입니다. 그런데 단면을 딱 보면은 앞쪽과 뒤쪽의 표고차는 의외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지도에서 볼 때 남북 방향으로 A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썰었을 때 케이크처럼 딱 잘랐을 때 단면을 보면은 양재대로변의 높이가 한 25m 정도 돼요. 그리고 구룡마을 정중앙이 한 40m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단지 앞에서 뒤가 한 15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우리가 산자락에 걸쳤다 그러면은 무슨 그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이런 데처럼 언덕에 이렇게 걸쳐 서 앞동과 뒷동 높이가 엄청 차이 나고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뒤로 갈수록 엄청나게 차이는 나지만요. 여기 등고선 보시듯이. 근데 어쨌든 왼쪽의 작은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구룡마을의 정중앙을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이제 산을 가리지 않도록 15층 이하 동들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단면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동들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도시 경관에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통경축이라고 하죠. 우리가 산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들을 하나하나 보자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질감 없는 하나의 마을을 만들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뭐 주변 풍경도 그렇고 그 단지 안에서도 지구 안에서도 분양과 임대가 다르고 공공주택과 민간이 다르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에 너무 차이를 두지 말아라. 어쨌든 이건 설계 공모니까요. 설계하는 마스터 플랜을 짜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차이를 두지 않게끔 조성해라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연에 순응하는 구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산자락에 걸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뭐 산을 가린다거나 아니면은 아파트의 도색이 뭐 자연색과 너무 이렇게 배치가 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죠. 그리고 경계 없는 마을도 약간 비슷한데 이 마을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주거 유형에 너무 차별 요소가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번에서 이어지는데 완벽한 소셜 믹스 구현. 이 말은 공공에서 나오는 집들이 물론 아직 어떤 게 분양이고 어떤 게 임대인지 딱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하나의 동, 하나의 단지 안에서 임대와 분양이 다 섞일 수 있도록 누가 분양이고 누가 임대인지 모르도록 하라는 게 바로 소셜 믹스의 개념이죠. 근데 더 완벽하게 구현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하다 보면은 분양받은 분들 동 따로 있고 조합원 동 따로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의무로 지어야 하는 임대동 같은 거 따로 두죠. 근데 원래는 이제 서울시에서는 요것들을 집집마다 다 섞이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항상 조합과 마찰이 있는데 이렇게 공공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는 별동을 구성하지 않고 한 동 안에 섞도록 대부분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민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산에 걸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방문객들이랑 교류가 가능하도록 좀 개방된 공간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담장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좀 열려있는 단지로 꾸며라. 6번 디퍼와 공공보행로 연계는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보면은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요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공보행로가 없니다. 그 공공보행로랑 육교로 이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뭐 등산로 같은 것들이랑 잘 이어지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건축사 사무소에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공모할 건축사 사무소들은 요거를 지켜서 내부 보행로 같은 것들을 만들어라 라는 의미죠. 그 저출산 대응 주거평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예전에 송파 창의혁신지구 그러니까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요거는 다음 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8번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주최강 정남 기준 좌우 90도까지 배치해라.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아파트 배치도를 보면은 요렇게 뻗은 동들이 있고 요렇게 뻗은 동들이 있죠. 요것들이 선전 문구에서 말하는 남향 위주 배치 이렇게 해서 남동 남서로 보고 정남으로 보고 요런 동들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뭐 향이 타워형이나 그런 곳들에서 북서향으로 빠진다든지 북향으로 빠진다든지 이번에 서울원 아이파크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문제가 되는 평면들 그러니까 집을 많이 넣다 보면은 요런 집들이 함정 집들이 하나둘씩 섞이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아라. 정남 기준으로 90도까지 배치라고 하면은 동향이든 서향이든 건물이 요 방향으로 보는 거게 되겠죠. 근데 그걸 넘어가지 말아라. 주채광이 그 일조량이 부족한 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봤던 저출산 대응 평면, 생애주기 반영 평면이란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 그림은 송파 창의혁신지구 설계공모 당선작에서 나왔던 그림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이렇게 기성 평면도가 있단 말이죠. 기성 평면도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추세이기도 하고 집집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너무 다르다 보니까 가변형 벽체를 최대한 많이 둬가지고 이걸 분양받은 분들이 좀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끔 열어두는 그 개념이 등장했었어요. 그게 바로 이런 방식이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 평면에 적용되느냐는 나중에 분양하고 공사를 하고 그럴 때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더 우리가 옵션을 많이 둘 수 있는 형태의 공공 주거 유형이 등장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공공에서 설계 공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공공 설계 공모 단지들이 더 예뻐요. 청송견문록에서 충남 아산에 있는 배방 15단지 LH에서 설계 공모를 해서 지은 단지 다녀왔었죠. 사실 저희가 주목했던 건 건물 외벽에 있는 요 계단, 복도식동에 붙어있는 외부 계단이 도대체 무슨 용도이냐라고 갔다 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단지 안에서 이렇게 스카이라인을 딱 만들어가지고 가운데 주동들은 넣고 주변들은 다채롭고 그리고 뭐 약간 빌라처럼 만든 동도 있고 되게 유형이 다양했거든요. 건물의 모습들이.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아름다운 동이다.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설계했을까? 건축사 사무소에 연락해서 설계하신 분들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오히려 민간 아파트 짓는 것보다 더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물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이 찍는 게 아니라 모든 동을 다 다르게 설계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룡마을도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공공이 너무 많고 작은 집들만 너무 많이 지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겠지만 설계 공모가 들어가는 집들이 대부분 좀 예쁜 면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다채롭고 예쁜 단지가 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요약해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청약통장에 꾸준히 오래 불입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올 수 있는 강남의 단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라이브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편집본은 오후 6시 30분에 주요 기사만 잘라서
잘라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버전은 편집본이 올라갈 때 멤버십 전용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요.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 연휴를 맞아서 사전 녹화본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라이브 버전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연휴가 끝나서 후유증이 있으시겠지만 하루 일하면 또 쉽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귀향길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저희 지코노미에서 이제 얼마 전부터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많이 팔로우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